자, 이제 궁금하신 부분 좀 풀어보도록 하죠. 2차 전지 왜 일제히 급등했나,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미 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맞선 잡았다. 글로벌 공급망 확대한다. 어머,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서바솔루션즈와 북민의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어디가? 에코프로가. 여기는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나 광물을 추출하는 주요 기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폐배터리 등의 스크랩을 확보하고 북미 지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일단 CNG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한데 미국 쪽에도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IRA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한 스크랩,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확보한 스크랩을 가지고 블랙매스를 리사이클 원료로 만들어 가지고 협력해서 광물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 그룹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조단위 M&A가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횡보고요. 조금 기억을 해보세요. 저희 같이 한번 기억해 볼게요. 당시 전해드렸던 에코프로 그룹의 M&A가 의미하는 세 가지를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콘텐츠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돈이 있는 기업인데 유증한다라는 썰은 결국에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일부 세력의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기업 성장을 할 때는 M&A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성장에 투자를 한다. 시나리오로 충분하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리스크 헤지 부분이었는데, M&A의 목적은, 이 기업들의 M&A의 목적은 밸류체인, 즉 가치 사슬의 강화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히 대형 리튬 광산 보유 기업 혹은 관련 기술 기업에 대한 M&A를 한다 그랬는데, M&A는 아니지만 지금 MOU가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비슷한 측면인데 M&A는 아니죠. 근데 이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런 M&A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지난해 3, 4분기 어땠어요? 메탈 가격 급락했잖아요. 재고자산 손실이 일어났잖아요.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적자가 나요. 아니 겁나게 잘 팔렸어요. 진짜 호떡집에서 불이 났다니까요. 100개 팔리던 게 막 120개, 130개 팔렸다니까요. 근데 적자가 나. 100개 팔아가지고 120원 벌던 게 120개 팔아갖고 80원 번 거예요. 왜? 원재료 값을 내가 비싸게 쟁여두고 있었는데 밀가루 값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가격을 내려 팔아야 됐던 거죠. 옆집도 내리는데 나도 내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호떡을 안 먹어. 여름이 된 거예요. 여름에 누가 호떡 먹어요? 더워 죽었는데 겨울에 먹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가 나는 구조를 경험하니까 기업 이익에다가 원가 경쟁력을 더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을 거라고요. 이 기업들이 지금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터리 업체들이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리튬이나 원자재를 직접 확보해요. 그러면 이 가격 변동성에서 굉장히 안정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재고자산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많이 팔고 돈 못 버는 일은 없겠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을 이미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산이나 자원 채굴, 이거 옛날에 했습니다. 사업 목적에 이미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팀을 전담하고 만드는 거예요. M&A 통해서 리스크 헤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를 통해서 꾸준한 이익 개선을 도모해가지고 성장성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것들은 결국 성장 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뭐예요? 여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협력사업 MOU가 뜬 거죠. 여기는 니켈이나 주요 광물 추출하는 기업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CNG가 있지만 아예 IRA 대응하기 위해서 북미에서 확보한 이 스크랩, 블랙매스를 가지고 분쇄한 그 가루를 가지고 리사이클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현지에서 리사이클 협력을 구축해 가지고 광물의 용이성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광산 등을 통한 리튬 확보, 북미에서 IRA에 대응하기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이건 뭐예요? 광물 자원을 확보한다. 첫 번째.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 번째.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하고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오르는 요인이 일부가 이게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저번에도 야 네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왜 안 올라, 이런 댓글들 달렸는데 제가 내일을 못 본다니까요. 저는 오늘만 살아요. 네, 저는 오늘만 사는 애인데 오르는 시점은 몰라요. 그리고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몰라요. 다만 이것이 주는 함축적인 의미를 같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의 흐름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급등은 2차 전지 종목이 해당되는 과대 낙폭,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과대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술적 반등이 있었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좀 세게 나타났잖아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고요. 업황 저점 통과기대 얘네도 결국에는 메탈 가격이잖아요. 전구체니까. 여기다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도 함께 나온 겁니다. 근데 더 큰 틀로 가볼까요? 이 채널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제가 계속 힘들다 하실 때 우쭈쭈 위로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올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에는 업황 개선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올 초부터 좀 지켜볼 만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대놓고 이제 나옵니다. 올해 수익성 개선된다고 자신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얘네 어때요? 실적 안 좋았다고요.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양사는 메탈 가격 폭락을 2차전지 소재 부분의 실적 주요 원인으로 뽑았다. 나오잖아요. 양극재 판가도 하락하면서 비싼 가격에 확보해놓은 리튬을 값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속 얘기한 거죠. 두 회사는 올해 상황에 반전을 노린다. 왜냐하면 탄산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긍정적이다. 매일 아침 저희 방송에서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럼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어때요? 전기차 시장 성장성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20% 수준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는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둔화되지만 우린 그 안에서 성장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에 너무 안 좋았고 올 초까지 안 좋지만 이게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양극재 생산 라인, 단결정 양극재 고부가가치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매출 늘어났는데 잘 팔리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든 거예요. 마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업황 개선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탄산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도 왜냐면 이게 원재료 가격이니까 원재료 가격이 지금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구석이 없다. 그럼 우린 이제 싸게 살 궁리만 하면 된다 라고 기업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이다. 전기차 시장 둔화라고 당신들 이야기하지만 20% 수준의 성장은 지금 예상이 된다 라고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요. 기업들이. 자 그럼 보시면 어때요? 현재 2차전지 섹터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하반기에 업황 개선 기대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컨퍼런스 콜 매일 전해드리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컨퍼런스 콜 통해서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 자신감을 드러냈잖아요. 삼성 SDI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전기차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본격적 성장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성장세가 일시적 둔화한 거다. 성장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로벌 시장의 수요 성장세가 둔화됐다 보기 어렵다고 SDI는 대놓고 얘기하네요. 북미는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뭘로? 정책 수요까지 더해서. 유럽도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 계속 다 하반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P5, P6 고부가가치 비중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의 수익성이 올라온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존의 P5, P6 신규 공급을 통해서 고부가 비중 확대에 나선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또 해봐야 돼요. 기사를 읽을 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측은 뭐예요? 고부가 비중 확대에 나서고 P6 1분기 매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2분기부터 의미 있는 수준이다. P6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작두탄 날이 있었잖아요. 그냥 공시 한 줄 가지고 분석을 막 끌어와서 했는데 43조짜리 해갖고 성지순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 채널 구독자가 그때 하루에 그래도 꽤 늘어났었어요. 예, 그분들이 막 얘 뭐야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43조 수주 양극재하고 이게 다 그게 P6 관련이었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종합해보면 뭐예요? 작년 3, 4분기엔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고 올 1분기도 어렵고 2분기부터 점차 개선세를 보여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더더욱 기업들의 입장을 봐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 가격 자꾸 얘기하는데, 자 리튬 가격 이게 1년 동안의 리튬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결국에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거죠.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내려온 건데, 이거는 재고 손실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 2, 3번을 있는데, 자 보세요. 1번은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안 나면 손실이 커지는 구조. 한마디로 리튬을 여기 이 정도에 샀어요. 고점은 아니고 요 정도에만 사서 요렇게 요 작은 이 구간에서 팔았어요. 1번이에요. 그럼 비싸게 사서 싸게 많이 팔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지죠. 그게 3, 4분기였다고요. 특히 4분기가 이거예요. 3분기가 최악인 줄 알았던데 4분기는 장산 잘 됐는데 이 구간에서 사서 이 구간에서 팔면서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면서 결국엔 많이 팔아가지고 손실이 커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적게 나는데 수익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 사서 지금 가격에 팔면 어때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인데 100원에 팔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100원에 만들면 120원, 110원에는 팔아요. 이익은 나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싸게 많이 판 경우, 그래프로 보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크게 늘어나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국면인데 싸게 사갖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좀 제가 줄여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샀어요. 그럼 얘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팔았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얘는 없애버려. 그러면은 얘 지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으로 우리가 보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 3번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3번이 1번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아셨죠? 요 3번이 1번으로 변화가 되면서 지금 수익성이 둔화되고 주가에 악영향이 왔어요. 근데 1번에서 이렇게 2번으로만 가도 지금 상황이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 횡보하고 있는 상황만 가도 수익성은 개선된다는 겁니다. 2차전지 기업들은 현재 매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싸게 사서 싸게 팔아도 이득을 남길 수 있다라는 이 2번 같은 상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서서히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이 바닥일 때 주가는 이미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산업의 사이클인데 이 빨간색이 주가예요. 예. 반도체만 봐도 적자 국면 탈출 기대감에 작년부터 이미 주가는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적자 탈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쉬어가잖아요. 오히려 반도체는 업황 피크까지 오를 룸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도 이게 피크아웃 전혀 아니죠. 이제 적자가 탈피된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오늘은 2차전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2차전지 볼게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가예요. 주가는 산업에 선행을 합니다. 자, 여기 구간을 보시면은 주가는 이미 산업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저점을 찍었다고요. 이렇게 얘는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산업이 이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 주가는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건 좀 오바스럽다. 요 정도는 아니고 한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산업은 저점인데 주가는 회복기고 이 크로스되는 이 크로스 지점은 누구도 못 맞춰요. 이거 맞추면 천재예요. 이건 속옷 뒷걸음질치다 진짜 뭐 잡는 거고 이렇게는 못 잡아요. 그럼 우리는 하락 국면에서 모아 사가지고 한 요 정도 국면까지는 아니고 주가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라인만 주가적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요 라인만 만들어 놓으면은 먹을 룸이 위로 꽤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장 오늘 사서 내일 먹고 그 다음에 몰빵해 갖고 500% 먹고 전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는데 12월부터 이 방송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언제 또 올라갈진 몰라요 사실.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을 같이 보자라는 거죠. 이제는 기업들의 올해 차별화된 움직임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각사들의 주력 무기, 그래서 이로 인한 수주 매출 M&A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가 차별화를 보자는 말씀인 거고요. 요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요거 올해 함께 보시면서 이제는 요 차별화된 움직임, 요 산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